건강 고민 풀어볼게요. 일단 그림 보시면 아유 추워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 쓰고 아이고, 계세요. 이 계절에도. 자, 어떤 분들이냐? 몸이 차고 기력이 없고 천근만근인 분들. 사실 저도 이제 가을 겨울 되면 막 차다 못해 시리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김 교수님. 네, 몸이 열한 분도 있지만 찬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계절이 조금 더 차가워지게 되면 견기가 조금 어렵죠. 몸이 차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대사는 다 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체하고 또는 설사를 자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한 손발도 찬 증상들이 생기고 추위를 잘 느끼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는 아주 신경이 좀 예민하고 또 우울한 이런 형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 이제 뭐 여름에도 그냥 뜨거운 커피만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이 이 증상을 호소하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몸이 냉한 분들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좀 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피곤해 느껴지고 네. 몸이 천근만근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소화기 계통은 한의학적으로는 손과 발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좀 차가우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러면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에 양기가 많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허리나 무릎 같은 것이 시큰거린다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냉한 분들에게는 어떤 보양식을 추천해 주셨을까요? 공개할게요. 바로 이열 친행 보양식인데, 즉 따뜻한 기운으로 냉증을 다스린다. 구체적인 식재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일단은 닭하고 부추 권해주셨고 그 앞쪽에 보시면은 산양삼도 함께 권해주셨네요, 교수님. 네,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찼을 때는 따뜻하게 한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이제 삼에 관한 거예요. 예. 인삼도 있지만 산양삼을 권하고 싶은데요. 산양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서 기를 많이 보충시켜 주기도 하고 또 갈증을 없애주기도 하거든요. 몸이 차서 추위를 많이 타고 무기력하고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찬 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닭고기를 우리가 권해드리게 되는데 네. 우리 옛날에 보면은 닭은 우리 몸을 보양하는데 왕과 같은 그런 임금과 같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몸에 양기를 북돋워주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부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부추를 우리 양기초라고 얘기를 해요. 맛은 약간 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양기초가 우리 몸에 양기가 떨어지면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부추를 드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영양적으로는 이 산양삼, 닭, 부추, 환절기에 챙겨 먹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 또 궁금해요. 네, 이 산양삼의 경우에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사포닌 일종인데요. 이런 생리활성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당체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 이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단백질 식품이 필요한데요. 이 닭고기 경우에는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율도 좋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부추의 경우에는 부추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비타민도 들어있고 무기질도 들어있지만 아마 이 매콤한 맛을 내는 알릴 화합물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생체 내에서 혈액 순환을 돕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 몸이 조금 차가우신 분들 체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삼이 딱 나오니까는 뭔가 이 저 보양식이 등장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산삼하고 인삼하고는 좀 들어봤는데 네. 이 산양삼이 또 어떤 건가요, 교수님? 우리가 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산삼하면 산에서 자라는 그런 산삼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인삼이라는 것은 삼의 씨를 밭에서 재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산양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삼의 씨를 산에다가 둬서 야생에서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걸 바로 산양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삼 같은 경우는 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한 기간을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년근이다, 4년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산양삼이라는 것은 산의 청정지대에서 고도가 좀 높은 곳에서 네. 아주 맑은 공기 속에서
또 재배해서 또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산삼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천천히 또 오래 자라기 때문에 7년 그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정말 뭐 오랜 시간 영양을 품고 있는 산양삼을 저희가 요 앞에다가 좀 진열을 해놨는데요. 이 산양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지 효과적일까? 생으로 그냥 먹을까요? 아니면 뭐 달여서 요리해서 어떻게 먹을까요, 임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 산양삼에 들어있는 자연 그대로의 영양 성분을 온전하게 잘 흡수하려면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뭐 깨끗하게 흐른 물에 씻어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꼭꼭 씹어 드십시오. 가격이 비싸니까 아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소화가 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물에 한 30분 정도로 약한 불로 달여서 특히 이제 그릇이 중요한데요. 뭐 유리라든지 자기로 된 이런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여서 따뜻하게 해서 평소에 틈틈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귀한 산양삼이 이 손 안에 있어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굉장히 작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한 입에 드시네요. 오.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어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작지만 향이 어마어마하게 입안에 퍼지고 먹는 순간 뭔가 머리가 좀 맑아지는, 개운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좀. 오, 그러니까요. 물론 저렇게 이제 생으로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는 한번 손질을 해서 여기저기 활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저는 산양삼 보면 가늘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손질해야 되나 조심스럽거든요. 네네. 빡빡 씻을 수도 없고 어떻게 손질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저도 산양삼을 네. 지금 한 뿌리 들고 있는데요. 요거 지금 손질이 안 된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물에다가 좀 담궈 두셨다가요. 예, 요거 솔로 살살 닦으셔도 되고요. 네. 요렇게 저는 이 뿌리끼리 살살 비벼줍니다. 아, 머리 감듯이? 예, 이렇게 살살 네. 비벼주면 네. 지저분한 것도 떨어지고요. 오. 예, 그다음에 약간 천수세미 같은 걸로 닦으셔도 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여기 꼭 뇌두를 잘라서 드시기 뇌두를. 직전에 예, 뇌두를 잘라내야 되는 그거 왜 거예요. 잘라야 돼요? 아까운데. 요걸 네. 먹게 되면은요, 약간 명현 현상이라 그래서 아. 예, 약간 어지럼증이나 구토나 뭐 오. 편치 않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삼을 먹을 때는 우리 뇌두라는 부분을 잘라내고 요리를 네.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손질을 한 네. 산양삼으로 우리가 네. 한번 차를 끓여 마셔볼까요? 아, 예, 예. 네. 지금 제가 미리 네. 이렇게 지금 차를 끓여 놓고 있는데요. 네. 예, 요거 지금 너무 뜨거우면 드시기가 뭐하니까 미리 네. 좀 끓여 놓은 걸 네. 조금 식혀 놓은 거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산양삼이랑 대추만 넣고 끓이셨나 봐요. 네, 요렇게 차를 끓이실 때는요. 네. 한 두어 뿌리나 두세 뿌리 정도를 물 네. 1리터에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추 같은 거 넣으셔서 여기 물이 반이 줄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는데 요렇게 약탕기로 쓰실 때는 네. 유리 같은 거 또는 이렇게 냄비가 유리 냄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약성을 그대로 살려서 드실 수가 있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예. 저는 이 시간이 네. 가장 즐겁습니다. 네. 우선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내가 아주 고요한 대나무 숲에 딱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 예, 예. 이 커피 드시는 분들 진짜 이거 산양삼 차를 권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뭔가 한 모금을 마셨는데도 몸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면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좀 삼이니까 쓰지 않을까 했는데 맞죠. 달큰한 맛이 우러나와가지고 정말 음료 대용으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씹은 삼향이 아직도 저는 입안에 감돌고 있는데 앞서 산양삼은 냉한 분들에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만들어본 산양 삼차 어떤 분들에게 특히 권해주시겠어요, 교수님? 소화기가 조금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차로 해서 드시는 것이 흡수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예. 하루 권장 섭취량이 있는데 하루에 6 내지 8g 정도를 드시는데 한 뿌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몸의 흡수를 위해서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드시는 게 좋지만 더위에 지치고 몸이 좀 갈증이 생길 때는 조금 시원하게 하셔도 도움을 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산양삼